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 아트 작가인 문준용 씨가 다시 한번 야당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창작지원금 6,900만 원을 받은 것 때문인데요. 오늘 야당에서는 문준용 씨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까지 하나 더 제기했습니다. 먼저 배현진 최고위원의 과거 목소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문준용 씨가 직접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를 했다라는 영상 자료입니다. 심사위원 7분은요.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요.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등 민간 기업과 재단에 속해 있는 또 문화예술체육계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입니다.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곽상도 의원실이 얘기한 얘기는 이 지원금 면접을 봤을 때 저는 문준용입니다.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 33명 가운데 이름 밝힌 건 문준용 씨 포함해서 단 4명뿐이다. 이게 지금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 29명은 자기 이름을 안 밝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행자가 다음은 누구누구 씨입니다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33명 중에 4명만 이름을 밝혔고 이제 문준용 씨가 그 4명 중에 포함되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는 듯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박을 줬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여부는 지금으로서 확인할 수가 없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블라인드 면접이 확대됐습니다. 이름이나 출신 배경을 다 모르고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오직 뭐 실력이나 관련된 자료만 보고 검증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 블라인드 면접이 확대되었는데 왜 이런 예술인 지원 사업에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일단 좀 아쉽고요. 사실은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특별히 뭘 잘못했다, 압박을 했다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 같은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건 문준용 씨가 굳이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본인은 조금 억울하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사업에서는 조금 욕심을 덜 냈으면 어땠을까. 지금 문준용 씨는 본인이 아버지와 무관하게 굉장히 실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 지원금 안 받고도 충분히 전시를 하거나 자기 작품을 판매하거나 갤러리나 이런 민간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아버지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어떤 일종의 세금 성격으로 가는 지원금을 받는 그 태도에서부터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문준용 씨 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자 주무부처 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술인으로서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실제 그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5년 동안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황희 장관의 말도 분명 일리는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먼저 지원금 면접을 봤을 때 본인 이름을 만난 소수의 사람이다. 뭐 그 부분도 논란이고 이렇게 야당의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호명과 관련해서는 진행자가 먼저 문준용 씨 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문준용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호명을 몇 명이 했느냐, 뭐 본인의 이름을 누가 몇 명이 됐느냐는 그건 중요한 거는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본인의 나이가 이미 38세고 지금 부러움께 거의 가까이 와 있고요. 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인에게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본인의 금액으로 다 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술 작품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정부를 제외한 어떤 민간의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면접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7명 중에 1명은 문준용 씨와
안면이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기피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요. 2차 면접 과정에서도 실제 1등으로 1차 면접을 1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만 2차에서는 14위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승훈 변호사님의 말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참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럼에도 이번이 또 화면에 만나보는 것처럼 세 번째 지원금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논란 이거 계속 끊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문준용 씨의 지금 뭐 가계 사정이나 집안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아버님 재임 기간 동안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에는 뭐 조금 그것을 좀 참는 것도 하나의 좀 신중한 태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록의 수상 경력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 그 종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에 지원했을 때 그걸 선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영예로운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아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미 지난해 한번 1,400만 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예술인 지원금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6,900만 원이나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실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신청하는 것 자체는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아버지 생각했으면 좀 참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서울시 지원금 1,400만 원은 언론이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고 알려지는 바람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6,900만 원 스스로 자기가 밝힌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가 영예로운 지금 자리가 됐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언론이 알 수도 없죠. 저는 대통령의 아들이면 누가 자숙하고 신중하고 조용히 있는 게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가 아버님하고 얼마나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예술가의 길은 가더라도 좀 조용히 소란스럽지 않게 알겠습니다. 유란 떨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좀 더 확인하고 가자면 서울시 지원금 1,4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은 파라다이스 지원금 이렇게 한번 더 구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용 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네. 권력기관 사찰 문건인데 장성철 소장은 왜 이걸 폐기하냐. 사찰은 민주주의적인데 고발하셔야지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큰 인물이 되려면 국민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러는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막구 접촉을 저렇게 공개하네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배우자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인 위원장이 나이값 좀 하세요. 별 타령 좀 그만하시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예. 오늘은 4개만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것. 동시에 동일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마당을 원한다. 박성미 비서관 논란까지 관련해서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